자, 그러면 이제 이 공황, 즉 경제 위기,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앞으로 이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3월 달에 4번? 예. 3번이 아니었나요? 4번이요. 4번. 3월 달에 4번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우리 나스닥에 투자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한국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다 미국 주식처럼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한국에서 주식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진짜로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는 상황이면 그 하한가가 30일 연속으로 뜰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그 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소한 30% 이상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50%까지도 빠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몇 달 안에 그 요즘엔 좀 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빠지는 상황이면 진짜 10원 한 장까지도 전부 팔아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훨씬 더 이제 확실하게 뜨고,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이제 뜨게 되면서 30% 이상이 뜨게 되면서 거의 뭐 30일 동안 계속해서 하한가가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팔듯이 팔고 그다음에 기관도 같이 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거의 한 원금의 한 80%까지 이제 빠지면서 그 들고 가는, 억지로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3월 달에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3%가 한 번 더 나오면 네. 그 매뉴얼대로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도 그냥 다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데,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 저자님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투자자라면 그렇다면 이제 팔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 팝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시점이 참 부동산 시장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한국 자산 시장에서 지금 어쨌든 정부 대책 하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 집값만 뭐 잡고 있는 정도고, 이것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공황이 오면 그 강남 집값부터 이제 빠집니다. 강남 집값도 빠지나요? 강남 집값이 한 50% 정도 빠지는 게 그 일상적이에요. 공황이 오면. 그래서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2006년도에 14억을 이제 그 올랐고 14억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12월, 그러니까 2008년도 9월서부터 그 공황이 시작이라고 보는데,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면서 그때 당시 얼마까지 빠졌냐면 8억 5천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억 이상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음아파트가 아니라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8억 5천 정도 했다가,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전이죠. 그러다가 10억 정도가 빠져서 18억 5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한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동네는 그러니까 KB 시세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08년도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번 사람들 보면 그렇게 가격이 급락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그렇죠.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투자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언제가 이제 바닥인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니까 보통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치까지 근처까지 오면은 바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강남 아파트가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면 이제 바닥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경제 위기 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지방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 지방 아파트가 훨씬 더 타격이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천안 같은 데 아파트 뭐 한 1000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 천안에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1000세대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큰 손인 줄 알고. 몇십 세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1000세대 정도에서 500세대 정도가 공실이 납니다. 그리고 월세가 한 30만 원이었었는데 1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공황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월세를 주던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게 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월세 갖고 이제 생활비를 쓰던 사람들은 그때 생활비가 딱 막히는 거죠. 또 예. 혹은 이자 예. 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자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진짜 위험한 거는 그때 KB 시세가 떨어지는 게 위험해요. 아. KB 시세가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면 그 뭐 14억이 만약에 이제 8억이 됐다. 그럼 한 6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6억을 갚아야 됩니다. 일시에. 1년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때 원금 상환이 일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때 거의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예, 부동산 업계를 떠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3월 달에 그 마이너스 3%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나오는 상황이 4번 예. 발생이 되는지를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3월 달에 3번이 발생하고 이번처럼 4월로 넘어가면 다시 4월에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건가요? 예. 4번으로? 예. 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원래가 그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19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위기 자체가 한 달 안에 전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공황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이어서 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대입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자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까요? 뭐 말씀은 뭐 TLT 채권 사는 게 좋다. 네. 이게 이제 1번이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자산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모르거든요. 아무도. 예.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일 상황을 봐서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는 내일 상황을 봐서 그 내일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장 미국 시장 예. 상황. 상황이 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그냥. 그 앞으로 이제 더 주식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이제 1등 주식을 차근차근 매수를 하다가 뭐 그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8,0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전 고점이었었거든요. 전 고점이 되면 그때는 이제 1, 2등 주식을 전부 갖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예. 계속 지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다시 반등의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마이너스 3%에서 30일 그렇죠. 이후까지는 예. 그냥 들고 있는 게.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시점도 만약에 월요일장이 상승으로 가면은 뭐 지금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10% 정도 투자하고 뭐 이 원칙을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겠네요. 네. 현금을 들고. 네. 네. 그러면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뭐 요즘 뭐 그 나가서 오프라인 뭐 비대면 문화라고 하나요? 비대면 산업 컨택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한 평소보다 한 300% 정도가 이제 굉장히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쿠팡의 대표가 생각하는 게 쿠팡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쿠팡 대표의 소원이래요. 예. 그런데 현재 그런 식으로 예,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언택트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쪽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랬는데 적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예.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그 사람들의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적자 상황은 굉장히 많이 커진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 지금 현재도 그런 언택트 쪽, 그러니까 IT 쪽이나 클라우드나 아니면 그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쪽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일들이 그런 그 비대면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어떤 유통업체라든가 예. 오프라인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교육업체라든가 하여튼 오프라인 쪽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오프라인 쪽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 상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저는 이제 상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 대형 상가들 같은 경우가 그 역세권 상가들이 예전에 잘 됐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 상가들이 굉장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그 일단은 청년 실업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SNS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파스타를 먹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태원은 바로 이제 역 옆에 있는 그 파스타 집은 굉장히 안 되는데 젊은 데다가 많이 걸어갈 수 있고 SNS를 통해 가서 맛집을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파스타가 한 7,000원짜리 이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역 주변에는 공실이 굉장히 크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 골목에 있는 그 맛집을 찾아가는 형태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이런 그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쪽은. 네. 그러면 지금 뭐 그 핫한 투자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것이 리츠잖아요. 네. 리츠 투자. 리츠 공모에 뭐 참여한다든가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니까. 예, 저는 뭐 그런 쪽을 많이 찾기는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베이비붐 세대가 그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가진 자산은 한 8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그런 리츠 쪽은 발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은 이제 주거형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할 것 같고 상업용 쪽은 좀 많이 후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발달을 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쉐어하우스 이런 쪽을 통해서 그 사람들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많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주거용 쪽은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고 보는데 상업용 쪽은 그 얘기했듯이 온라인 쪽, 오프라인 쪽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상가는 좀 많이 죽을 테고 그 온라인 쪽 이쪽이 좋아지고 주거용 쪽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또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 쪽에 2호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질 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오프라인 상가들 특히나 그 서울 쪽에 있는 역세권에 보면은 이제 홈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이마트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있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면서 롯데마트도 요번에 이제 최초로 그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상가들 먼저 다 없애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 상가들이 없어지면서 쇼핑이 되게 힘들어지고 쇼핑이 힘들어지면 그 아파트 값도 이제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서울 쪽도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면 그런 쪽은 서울 쪽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역세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쪽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쪽이 상업용 부동산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쪽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 쪽이 어려워지겠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쪽에서 그 서울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쪽에 있는 집값들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집값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버블이 좀 많이 껴있는 상황이다. 네. 거기다 또 정부 정책까지도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계속 푸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현물인 이 부동산은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극과 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 쪽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서울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것처럼 애플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시총을 넘었듯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는 넘었었거든요. 그 한 기업이 우리나라 시총을 넘듯이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커질 겁니다. 커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앞으로 이제 음성 비서가 세계를 바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서 그 한 화면에 보이는 게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음성 비서 그러니까 알렉사라든가 이런 음성 비서가 되면 말해줄 수 있는 게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개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전자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카테고리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계 1, 2위 기업이 살아남고요. 그리고 음성 비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PB 상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팔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상품을. 그러니까 뭐 가스레인지, TV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한 3위 업체는 어차피 망하게 되니까 3위 업체한테 나한테 PB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마존 같은 기업이 그 전 세계를 먹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기업이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제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나 이런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 거는 서비스업 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트에서 캐셔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 아파트 그리고 이제 주거용 주택들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부동산은 양극화된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서울 쪽에 굉장히 고급 부동산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의 역세권 2호선 라인 쪽에 있는 그 웬만한 아파트들 그런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는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